문재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국민들로서는 그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 때 그는 경선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추대 분위기였고, 본선에서,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 그래서 단독 후보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보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것이지요. 선거 운동 기간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뜻밖의 미국의 저자세를 보였고, 또 안보를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먼저 갖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보궐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바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내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 이르자 그는 이제는 거의 전제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을 죄 지은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자라는 식으로 나무랐고, 인성이 삐뚤어진 사람의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갑질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3개 통치기관이 스스로 이 전제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명실공히 1인의 전제군주화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가를 사유화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지요. 국가 시스템은 시스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 시스템에 들러붙어서 그것을 지키고 보수하고 가동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은 현재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메뚜기에게 왕관을 씌워 놓아도 그래도 그것도 메뚜기 왕이 아닌가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 왔습니다. 문재인은 먼저 경제에 있어서 아주 큰 테마로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습니다. 양극화 해소라는 것은 꿈이 될 만한 것이지요. 이것은 혁명적인 테마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릇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의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롭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게 흠이 있다면 먼저 제 팔을 잘라야 하는 것이지요. 제 아내와 제 자식을 제단에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더러운 수법으로 돈을 모은 자들,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고 양심을 팔고 더러운 짓을 했던 속칭 캠코더,
그리고 자기의 인맥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문재인은 혁명의 이름을 더럽힌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집행정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이 발달한 시대에 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지금에 와서 혁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가? 그런데 혁명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혁명을 하는 혁명가 혹은 혁명지사, 뜻을 품은 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혁명은 물론 기존 질서에 대한 공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에는 손상이 생기게 되지요. 그 혁명이 성공을 하든 혹은 실패를 하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혁명은 거기에 의미를 두자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해결 방식,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 혁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훗날 기존 질서가 그것을 채택해서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역사 속의 지사들을 좋고 싫음 없이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두루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혁명가들의 특징은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뜻이 있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것이 혁명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적폐청산이 지나치게 과격해도 경제적 자유가 불편할 정도로 규제당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기대를 품고 그리고 참고 지금까지 지내온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년이 다 된 문재인은 어떤 정치인인가? 그는 탐욕스럽습니다. 캠코더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사용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문재인 그는 무능합니다. 각종 정책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그는 업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에 취임해서 현재 청와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그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는 급격히 그리고 대단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문재인 그는 어떤 문제 해결력도 없습니다.
기존의 혁명가들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문재인 그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만 겨우 챙길 뿐이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은 일체 의견의 일치를 본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스스로 납득을 한다든지 하는 리더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는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짜 혁명가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지른 일에 목숨을 내놓고 책임을 지지도 않을 그런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국민은 이제 문재인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을 이 지경으로 저질러 놓고도 죽을 각오가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혁명임내하고 나섰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라도 모멸감을 느끼지요. 바로 이럴 때 군중이 꿈틀대고 들끓는 것입니다. 저런 것들한테 당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문재인, 조국, 임종석, 윤영찬, 박형철, 문재인 청와대 정부, 행정각부 모두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명예심은커녕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면도날이라는 박형철, 그는 공개된 민간인 사찰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가 폐기돼서 없어서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본이 아니다, 가짜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라고 했겠죠. 급이 높으셔서 저급한 박형철에게 취재를 넘긴 김의겸 대변인, 그는 김태우의 컴퓨터 하드는 포맷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포맷만 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손 대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디가우징하면 증거인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급이 낮은 6급 공무원 개인을 잡겠다고 행정청에 통고하고 고발하고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언론사에 전화해서 그렇게 쓰지 마, 이렇게 써 하면서 전화로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언론을 주물렀다. 그것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 와중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들여다보면 화면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무엇인지 가끔 튀어다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메뚜기더라. 역시 그 메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그러한 재판 원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피고인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것은 딱 걸릴 때까지 연명하는 작전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변명들은 그것이 정확히 그것이라는 증거를 대라. 나에게는 그 증거를 확인해 줄 자료가 없다. 그래서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연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